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속의 백만송이에요. 오늘은 봄에 가기 좋은 산 베스트 6를 소개하려고 해요. 먼저 꽃마다 개화 시기가 다른데 지금 영상을 찍는 3월 말 기준 막 산에서 예쁘게 피어나고 있는 꽃이 진달래예요. 대구 비슬산, 여수 영취산, 창녕, 화항산 등이 유명합니다. 이 산들 외에 제가 추천할 산은 와룡산 진달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구 비슬산이 사실 진달래가 너무 예쁘지만 사람도 너무 많아서 좀 인파를 피해서 근처로 찾다가 알게 된 산이 와룡산이었어요. 교통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서울에서 서대구 터미널까지 시외버스로 이동하고 여기에서 차나 택시로 10분 그리고 버스로 30분이면 들머리에 도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접근성도 좋은 편이었고요. 제가 갔던 코스는 서대구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진달래군락지, 용미봉, 벚꽃터널, 손자봉, 상리봉, 할아버지봉을 들렸다가 다시 원점에 가는 코스였는데요. 등산 난이도는 그렇게 힘든 편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데크 계단으로 너무 인위적으로 돼 있어서 이건 등산이 아닌데 하는 느낌도 아니었어서 정말 데이트하면서 살랑살랑 가기 좋은 산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시작과 동시에 한 편도 20분만 가면 진달래 군락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걷고 돌아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 전망대와 벤치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가만히 앉아서 벚꽃나무 휘날리는 거 보면서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감상하는데 정말 행복이 별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한참을 보냈던 그런 산이기도 해서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 진달래 군락지가 끝나고 우측으로 가면 할아버지봉, 좌측으로 가면 벚꽃터널로 이어지는데요. 산 위에 있고 진달래 군락지를 지나야 벚꽃나무 터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없었어요. 이게 서울 도심에 이런 나무가 있다면 정말 사람이 많을 텐데 이걸 나 혼자 이렇게 즐긴다니 신나서 갔던 기억이 있고요. 벚꽃터널 좌측으로 또 도시 전경이 펼쳐지는데 해발고도가 낮은 산이다 보니까 시내가 완전 맞닿아 있는 느낌, 내가 산신령이 돼서 이 대구 시내를 지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요.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는데 정상 전망이 또 끝내줍니다. 너무 매력적인 산이었는데 사실 조회수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클릭해서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기준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3월 27일 기준 70에서 80% 개화됐다고 해서 이 산은 좀 타이트하게 다녀오셔야 되는 산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으로 소개할 산은 거제 대금산입니다. 이 산은 3월 26일 기준으로 거의 피지 않았다고 해요. 한 5%에서 10%만 펴 있어서 좀 느긋하게 가셔도 진달래를 볼 수 있는 산으로 추천드리는데요. 수도권에서 가기가 좀 쉬운 산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진해 장복산이나 여수 영취산처럼 막 등산하는 재미가 막 있다 이런 산도 아니고 아기자기한 400m대의 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백패킹을 하러 갔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 몇백만 원을 내고 해외여행을 가도 이거보다 좋기가 힘들다 할 정도로 산 중턱부터 정상까지 2.4km에 걸친 진달래와 벚꽃 군락이 정말 환상적이고 그 뒤로는 바다가 보이고 또 시시각각 하늘 색깔에 따라서 모든 시야가 바뀌는 거를 너무 잊을 수 없는 경험이라 그 대금산 정말 추천드리고요. 이 대금산은 차로 올라가면 거의 막 10분 만에 올라갈 수 있는 코스도 있고 올라가는 코스가 굉장히 다양해요. 축제 기간에는 차를 가지고 올라가기 좀 쉽지 않은 편이라서 내려놓고 좀 걸어서 올라가셔야 될 수도 있고요. 좀 너덜길을 차로 올라가야 돼서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은 가기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38번 버스를 타고 율천 정류장에 내려서 가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가도 넉넉히 한 3시간 정도 잡으면 다녀올 수 있는 산이고요. 또 위에 올라가면 데크도 정말 잘 돼 있어서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소개할 산은 진해 장복산입니다. 저는 사실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야기하기 살짝 민망하지만 꽃산행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게 정말 그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비 오면 다 사라지고 한창이 만개됐을 때 맞춰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마음으로 만개를 맞춰오다 보면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유명한 산, 그 근처에 있는 작은 산들을 찾아다니거나 진달래와 벚꽃을 함께 볼 수 있는 산을 선택을 해요. 그 꽃마다도 개화 시기가 다르지만 어느 위치에 있느냐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진해 장복산 같은 경우에는
아래 벚꽃이 피어 있을 때 가면 벚꽃을 즐길 수 있고, 또 벚꽃이 지고 가면 산 위에 진달래를 감상할 수도 있고, 시기가 딱 좋다 하면 산 위에서 벚꽃과 진달래를 또 함께 볼 수 있는 산이어서, 진해의 벚꽃 축제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벚꽃 축제하는 바로 근처에 있어서 벚꽃 축제를 즐기고 등산을 이어서 하기에도 좋고, 또 시내 전경, 바다 전경, 꽃 전경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멋있는 산인데요. 3월 26일 기준 5%에서 10%밖에 개화가 안 됐다고 하니까 영상 보고 천천히 가셔도 아름다운 꽃 전경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갔을 때는 산 위에는 꽃들이 만개하기 전이었고, 밑에 벚꽃은 만개했던 시기여서 어차피 산 위에 진달래가 피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을 가는 코스는 짧게 가고 여자천에서 벚꽃을 감상하면서 꽃산행을 했는데요. 이날은 산 위는 개화전이라 등산로까지 가는 길에 벚꽃길을 들려서 가는 코스로 정했어요. 여자천을 따라 벚꽃을 보면서 조각공원까지 가고, 조각공원에서 장복사는 편도 1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덕주봉을 따라가서 인민고개로 하산하면 벚꽃을 또 볼 수 있는데, 저는 장복상만 거쳤다 원점회기 하산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갔을 때는 경사가 좀 높은 편이긴 했습니다. 진달래가 만개한 후에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해 조각공원에서 정상을 들렸다가 덕주봉 쪽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해요. 그래서 덕주봉에서 안민고개 쪽으로 이렇게 하산을 하시는 코스도 추천을 드리는데, 이렇게 갈 경우 약 5시간 정도로 코스 소요 시간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접근이 쉬운 편은 아닌데, 진해 버스 정류장에서 장복산이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서 버스로 이용하기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이제 소개한 산들이 보통 수도권이 아니라 많이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어서, 수도권에서 제가 방문했던 거는 고려산이었는데요. 철쭉 시즌에 가진 않았고 일몰 등산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딱 가면서 와, 여기 진짜 꽃 피면 너무 예쁘겠다 싶을 정도로 전망이 완전 트여 있고, 또 데크 계단으로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강화 고려산이나 또 부천의 원미산도 사실 굉장히 아기자기한 귀여운 산으로, 꽃이 피기 전에는 그냥 동네 주민들만 가는 등산보단 산책 개념의 산이긴 한데, 이 두 산이 수도권에서 가시기엔 좋을 것 같고요. 또 북한산에도 진달래 능선이 있습니다. 이 진달래 능선을 타고 정상까지 가기는 힘들고, 보통은 트레킹으로 진달래 능선을 지나서 인수제까지 들렸다가 많이 하산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회가 되면 서울에서 즐길 수 있는 봄꽃 산행도 모아서 가져오 보도록 할게요. 이제 4월 중순이면 진달래가 거의 끝나고 철쭉이 시작하게 되는데요. 철쭉으로 유명한 산들을 보면 억새로 유명한 산들인 경우가 많아요. 과거 1980년대에는 정부의 축산 장려 정책으로 인해서 이 산 위를 산지와 평지 한 중간 정도 되는 구릉지로 만들어 놓고 여기를 목장으로 조성한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이 시기에 사육되던 젖소나 양들이 독성이 강한 철쭉만 남겨놓고 다른 풀들을 먹다 보니까 철쭉 군락지가 형성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1990년대에 목장이 거의 다 문을 닫고, 이후에 억새가 그 길을 따라서 자라서 대부분 억새가 유명한 산, 철쭉이 유명한 산을 가면 산 위가 우와, 이 위가 어떻게 이렇게 공원 같아? 할 정도로 평평해서 꽃을 보기에도 좋고 억새를 보기에도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산이 합천의 황매산이 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축제 기간이라고 하는데, 작년인 2023년 기준 산청에서 집계된 게 10만, 합천에서 집계된 게 25만 해서 무려 35만 명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사람이 정말 많아요. 축제 기간이 아닐 때는 정상 주차장에 주차를 한다라고 하면 군락지까지 정말 빠르게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축제 중에는 이용하기 좀 힘들고요. 은행나무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시고 한 도보 10분 정도 올라가면 되지만, 주말이다 하면은 덕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가면 이게 등산로 입구인 행사장까지는 약 1시간 정도 도보로 걸어가는데요. 요거는 아까 25만 명이 모인 합천 기준이고, 상청 기준으로 올라갈 때는 미리네파크에서 올라가면 되는데요. 사실 어떻게 올라도 그냥 한 바퀴를 쭉 둘러보는 거기 때문에 등산 코스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비교적 산청이 한적한 편이라서 산청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등산 버스로 갔을 때 오히려 한 바퀴 원점회기가 아니라 쭉 돌아서 모산제를 들릴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모산제가 암릉 코스인데 그렇게 험하진 않으면서 주변에 능선도 바라볼 수 있고 전망이 너무 멋있는 코스라서, 주차 때문에 걱정을 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등산 버스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평일에 가시는 게 낫긴 합니다. 그리고 요거와 같은 이유로 유명한 게 지리산 바래봉입니다. 과거에 목장으로 사용되던 곳이 철쭉이
너무 멋있게 피더라고요. 그리고 정상에서 주변에 지리산 주봉이나 다른 봉우리들을 바라보는 그 전경이 너무 멋있어서 이 바래봉 코스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제가 정말 좋았던 산은 부산의 백양산인데요. 사실 철쭉 군락지의 규모로만 보면 황매산이나 바래봉보다 규모는 좀 작은 편이긴 해요. 근데 제가 부산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인파가 그리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 산도 넣어봤는데 앞선 산들이 목장이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백양산은 살짝 슬픈 사연이 있는데요. 1990년대에 이 백양산에 산불이 크게 났다고요. 2007년부터 매년 철쭉을 심어서 과거에 민둥산이었던 모습을 지금 아름다운 철쭉 군락지로 형성을 해놨는데요. 백양산은 부산에 있지만 아쉽게도 바다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산은 아닌데요. 대신 멋진 부산 도시 전경을 함께 볼 수 있고요. 또 하늘에 정말 정원이 있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가는 길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산 전체가 공원이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 부산 대표 관광지인 어린이대공원과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로 찾으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이렇게 산스장을 많이 본 산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운동하는 거나 뭐 벤치나 너무 잘 돼 있어서 등산을 가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되게 큰 공원을 꽃구경하러 한참 걸어봐야지 하는 느낌으로 오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남사에서 정상까지 가는데 6km, 약 3시간 정도 걸렸는데 정말 빠르게 완전 훅 갔다 훅 오고 싶다 라고 하면 산길로다가 슉 올라가실 수도 있고요. 쉬엄쉬엄 꽃이랑 바다 전경 보면서 걸어가고 싶다 라고 하면 임도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임도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산길로 내려왔는데 개인적으로 산길은 전망이 하나도 없는 편이라서 임도로 올라서 산길로 빨리 내려오는 코스가 마음에 들었고요. 사실 부산 시내에서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비교적 사람이 적게 즐길 수 있는 산이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제가 철쭉 시즌에 다녀온 건 아니지만 영상을 업로드했던 산 중에 화흥산, 소백산, 태백산도 철쭉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제가 꽃필 때 가본 건 아니지만 딱 그 느낌이 있거든요. 나무가 너무 많진 않고 와 여기 꽃 피면 진짜 예쁘겠다. 억새 피면 진짜 예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좀 산들이 있는데 제가 다녀온 영상은 링크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봄꽃 산행하기 좋은 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따뜻하고 행복한 봄 산행하시길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